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공포의 심연으로 초대할 이야기는 바로 전설적인 대서사시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입니다. 단순한 판타지 모험이 아니라 어둠과 빛, 선과 악, 그리고 희생과 용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자, 심호흡하시고 이 어둡고도 장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 중간계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암흑의 군주 모르고스의 충실한 부하이던 사우론이 그의 잔혹한 야망을 드러내며 중간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족을 지배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절대적인 힘을 지닌 하나의 반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절대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다른 모든 반지를 지배하고 그 주인의 의지를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사우론은 엘프들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패배했고 반지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 세상 어딘가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잠복하며 다시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샤이어의 초록빛 언덕에는 호빗 빌보 베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겪었던 뜻밖의 모험에서 돌아온 후 한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죠. 그의 111번째 생일 잔치는 샤이어의 모든 호빗들이 모여 즐기는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빌보는 아주 특별한 손님 회색 마법사 간달프를 맞이합니다. 늘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며 어린이들의 불꽃놀이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간달프는 동시에 깊은 지혜와 강력한 마법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빌보의 오랜 친구이자 정신적인 조언자 역할을 해왔죠. 생일 잔치 도중 빌보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리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중한 반지 하나를 조카이자 입양아인 프로도 베긴스에게 남깁니다. 순수하고 호기심 많으며 약간은 소심하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용기와 정의감을 품고 있는 프로도는 이 반지가 그저 평범한 마법, 반지 혹은 단순한 보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간달프는 이 반지에 숨겨진 어둠의 힘을 직감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반지를 연구하고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가며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 반지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사라졌던 암흑의 군주 사우론이 만들었던 절대 반지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이 반지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그리고 사우론이 이 반지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중간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우론의 세력은 이미 모르도르에서 재건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모든 중간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힘이 서서히 중간계를 덮어오고 있음을 직감한 간달프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기 대신 깊은 근심과 비장함이 가득합니다.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반지를 가지고 샤이어를 떠나라고 종용합니다. 샤이어는 안전한 곳이었지만 반지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프로도는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자신의 작은 어깨에 중간계의 운명이 놓인다는 사실에 압도되지만 삼촌 빌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모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미약한 희망과 함께 용기를 냅니다.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충직하고 성실하며 늘 프로도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세마이즈 겜지를 동반하라고 합니다. 샘은 순박하고 착한 호빗으로 농부의 아들이지만 프로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프로도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간달프가 알려준 대로 첫 번째 목적지인 브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나주굴, 즉 검은 기사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위대한 인간 왕들이었으나 사우론의 절대 반지에게 영혼을 완전히 잠식당해 그의 가장 충실하고
끔찍한 종이 되어버린 이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그들이 내뿜는 차가운 기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반지의 기운을 쫓아 집요하게 호빗들을 추격했습니다. 브리의 역관 춤추는 조랑말에서 프로도와 샘은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아라곤, 스스로를 스트라이더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사내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거칠고 음침해 보이며 역관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앉아있지만 사실 북부의 방랑자이자 곤도르 왕국의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서 훗날 중간계의 희망이 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전사이자 추적자로 숲속에서 단련된 그의 능력과 날카로운 직관은 나즈굴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호빗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나즈굴의 추적을 따돌리고 호빗들을 엘프들의 신비로운 요새인 리븐델로 안내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중에 그들은 바람의 봉우리라는 고대 유적지에서 나즈굴의 습격을 받습니다. 프로도는 나즈굴의 칼날에 심하게 다치고 그 상처는 사우론의 어둠의 주술에 의해 점점 악화되어 프로도의 영혼을 잠식하려 합니다.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이는 바로 엘론드의 딸 아르웬이었습니다. 엘프 종족 특유의 고결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녔으며 동시에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치유 능력을 가진 아르웬은 죽어가는 프로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법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프로도를 말을 태워 리븐델로 급히 데려가고 추격해오는 나즈굴들을 마법의 물줄기인 브루이넨 강으로 막아냅니다. 강물은 말 형상의 파도로 변해 나즈굴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리븐델은 엘프들의 신비로운 요새이자 중간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피난처로 그곳의 영주인 엘론드는 오랜 지혜와 강력한 마법을 지닌 고귀한 엘프입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중간계의 역사를 지켜봐 왔으며 그의 통찰력은 그 어떤 존재보다 깊습니다. 엘론드는 리븐델에서 엘론드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는 중간계의 다양한 종족의 대표자들이 모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함이었죠. 엘프 대표로는 요정족의 왕자인 레골라스가 참석합니다. 그는 활솜씨가 신기에 가깝고 날렵하며 숲속에서 자란 엘프 특유의 예리한 시력과 청력을 지녔습니다. 난쟁이 대표로는 글로인의 아들이자 용감하고 고집센 전사인 김리가 참석합니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는 데 능숙하고 종족 특유의 우직함과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 종족의 대표로는 곤도르의 섭정 데네소르의 아들이자 뛰어난 전사인 보로미르가 참석합니다. 그는 용감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지만 절대 반지의 유혹에는 취약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절대 반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합니다. 김리는 반지를 모리아의 광산 깊은 곳에 묻어버리자고 주장하지만 엘론드는 절대 반지는 오직 사우론이 처음 만들어냈던 그 불, 즉 모르도르의 운명의 산 깊은 곳에 있는 샘노리아의 불꽃 속에서만 파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산은 바로 사우론의 본거지인 바라뚜르에서 멀지 않은 활화산입니다. 누가 이 반지를 모르도르까지 가져가 파괴할 것인가? 모두가 이 엄청난 임무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작은 호빗 프로도가 용감하게 나섭니다. 제가 반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비록 방법을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작은 어깨에 중간계의 운명이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론드는 이 엄청난 임무를 수행할 반지 원정대를 구성합니다. 원정대는 9명의 동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물론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인 반지 운반자 프로도 베긴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충직한 친구이자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인 세마이즈 겜지가 동행합니다. 호빗 메리아독 브랜디벅과 페레그린 투, 즉 메리와 피핀도 원정대에 합류합니다.
메리는 늘 침착하고 신중하며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는 반면 피피는 다소 어리숙하고 장난기 많지만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용기를 발휘하며 동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마법사 간달프가 원정대를 이끌고 인간 종족의 왕위 계승자 아라곤과 곤도르의 영웅 보로미르가 합류합니다. 엘프 대표 레골라스와 난쟁이 대표 김리도 이 인류와 엘프, 난쟁이 연합의 일원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9명의 동지로 이루어진 반지. 원정대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모르도르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카라드라스 산을 넘으려 하지만 사루만의 사악한 마법과 산 자체의 혹독한 날씨, 그리고 사우론의 방해로 인해 엄청난 폭설에 갇히고 좌절됩니다. 결국 간달프는 옛 난쟁이들의 위대한 광산 도시였던 모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리아는 한때 번성했던 난쟁이들의 거대한 지하 도시였지만 지금은 고대 악마의 등장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위험하고 음침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리아의 고블린들과 수많은 오크들의 끔찍한 공격을 받습니다. 간달프는 원정대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모리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어난 고대 악마인 발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발록은 불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존재로 그 자체로 어둠의 힘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는 검은 날개와 불타는 채찍을 휘두르며 원정대를 위협합니다. 간달프는 발록을 막아서며 동료들을 탈출시키고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다리 위에서 발록과 함께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동료들은 위대한 마법사 간달프를 잃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모리아를 가까스로 탈출하고 요정의 숲인 로슬로리엔에 도착합니다. 로슬로리엔은 아름다운 요정 여왕 갈라드리엘과 그녀의 남편 켈레보른이 다스리는 곳으로, 그곳의 모든 것은 고대 엘프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숲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갈라드리엘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슬픔이 잠시 잊히는 듯합니다. 갈라드리엘은 현명하고 강력한 존재로 그녀의 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프로도에게 갈라드리엘의 거울을 보여주며 미래의 어두운 환영과 반지의 위험한 유혹을 보게 하고 그에게 위로와 함께 이 엄청난 짐을 짊어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로슬로리엔에서의 짧지만 의미 있는 휴식 후 원정대는 안도인의 강을 따라 아몬헨으로 이동합니다. 아몬헨은 갈림길과도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여기서 원정대는 다음 행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르도르로 곧장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보로미르는 절대 반지의 엄청난 힘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지의 힘으로 곤도르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에 굴복하여 프로도로부터 반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보로미르는 반지의 힘이 자신의 백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프로도는 그의 공격을 피해 반지를 끼고 사라지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때 사루만의 명령을 받은 우르크아이 오크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보로미르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를 만회하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오크들과 맞서 싸우지만 수많은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아라곤이 뒤늦게 달려와 보로미르를 구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로미르는 숨을 거두기 전 아라곤에게 나는 반지에 실패했소, 나는 내 백성을 실망시켰소라고 고백하며 후회와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원정대에 큰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며 동료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오크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메리와 피피는 사루만에게 납치되어 아이센가드로 끌려가고 반지 원정대는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프로도는 보로미르의 유혹을 겪은 후 그 어떤 누구도 반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홀로 반지를 모르도르까지 가져가 파괴해야 한다는 고독한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몰래 떠나려 하지만 샘은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의 뒤를 쫓아 강물에 뛰어들어 프로도 곁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샘은 프로도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희망을 잃지 않는 순수한 영혼입니다. 그렇게 9명의 동지로 이루어졌던 위대한 반지 원정대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프로도와 샘은 모르도르의 황량하고 위험한 땅을 향해 둘만의 고독한 여정을 시작하고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는 납치된 메리와 피핀을 구하기 위해 사루만의 오르크아이 오크들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는 중간계의 어둠이 드리워지는 가운데 작은 호빗의 어깨에 세상의 운명이 걸린 채 시작된 장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판타지 모험을 넘어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기, 우정, 희생,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가장 작고 평범해 보이는 존재인 호빗이 가장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영웅적인 면모를 일깨우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절대 반지의 유혹을 통해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욕망을 섬뜩하게 묘사하며 진정한 힘은 외부의 권력이 아닌 내면의 도덕성과 희생정신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과연 프로도와 샘은 끔찍한 사우론의 땅을 가로질러 반지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뿔뿔이 흩어진 동료들은 무사히 제외하고 어둠에 맞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